네,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문원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좋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급등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주는 아닙니다. 그죠? 급등주도 아니고, 테마주도 아니고, 그죠? 일반적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좋은 종목이다 또는 실적주다 향후에 그냥 성장주다. 그죠? 제가 이제 SBS 고수 외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코스닥 분위기 나쁘진 않았고 코스피는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 종목들이 테마주인 것처럼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한 개, 두 개 종목이 급등한 게 아니고 보유한 전 종목이 오늘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죠? 보유한 모든 종목이 빨간색, 거기에서 10% 이상 급등, 어제 단기 매매했던 테마주까지.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끌벅적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자체는 이렇게 좀 적어놨네요. 그죠? 당신의 투자는 시장 중심에 있나요? 또는 주식 투자의 잔혹사.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해놨고요. 올해는 방송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바쁜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만 짧게 방송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고, 실제적으로 워낙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수익률, 누적 수익률만 합치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단기 매매했던 종목들만 하더라도 15%에서 20% 수익. 그죠? 그 다음에 스윙주만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 다 합치면 50% 이상 수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지금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대한민국 상위 1%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저희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무료 카톡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고수회전 이제 무료 카톡방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기수별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은 안 갑니다. 내 종목을 팔고 당신의 종목을 좀 샀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명의 무료 카톡방에서 이제 제가 딱 3일만 그죠?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딱 3일 동안 제가 리딩을 해드렸죠. 오래 해드리고 싶지만은 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무료 카톡방에서 딱 3일 동안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한 6개에서 7개 종목을 해드렸습니다. 3일 동안에. 근데 그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보는 시장의 그림 또 여러분들이 시장에 보는 그림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지. 어디에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오늘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시장,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워낙 최근에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준비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단 하나로 딱 해결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잠깐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딱 세 가지로만 딱 나눠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급락이 나왔죠, 그죠? 글로벌 증시 자체가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조금 좋아지려고 하려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더라? 트럼프, 미국이죠, 그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장의 레포트들이나 또는 뉴스 같은 것들도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 그죠? 대미 수출이 15% 이상, 또 대중 수출 역시도 20% 이상, 포지션이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절반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출을 하거든요. 수입 수출을 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죠?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죠? 이 불안한 점을
또 다른 쪽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도 물론 많은 레포터들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또 경제학자들이나 뭐 정치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제 주위의 지인들 보게 되면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정권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실제적으로 뭐 은행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점장 애들도 있고요. 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저보다 유능해가지고 TV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훨씬 저보다 더 훨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의견에 분명히 일리가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의 원인을 먼저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왜 미중 무역 전쟁이 나왔느냐? 우리가 트럼프 이전의 시대, 오바마 시절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 이전에 그죠? 뭐 부시 시절도 중국하고 그렇게 악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트럼프 쪽에서 많이 이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성향이죠, 그죠? 상당히 사업가의 기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 트럼프의 흐름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전의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뭡니까?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재선입니다. 올해 트럼프 미국의 재선이 가능한가? 근데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보게 되면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에서 붙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국내로 이야기하면 지역구죠, 그죠? 지역구 내에서는 이제 득표가 많아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유권자의 지지율은 떨어졌단 말이죠. 민주당보다 밀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야, 내가 이거 재선이 될 수 없다 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다? 정치가 아니고 사업가죠. 딜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중국의 중화권, 중국의 우리나라가 어떤 종목들을 수출을 한다. 또 미중 무역전이 발발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다. 지금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은 항상 주식이든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주식의 가장 핵심은 단 한 줄이면 끝이 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의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은 뭐다? 핵심은 뭐다? 재선을 위한 히든카드입니다. 재선을 위한 히든카드죠. 트럼프가 할 줄 아는 것은 사업이고 미국의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다? 괴롭혀야 될 것은 자명했거든요. G2. 글로벌의 넘버 2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괴롭혀서 최대한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도 같은 전략인 거죠. 오늘 보게 되보니까 방위비 15억 달러까지는 양보하겠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50억 달러. 야, 내놔 했다가 야, 우리 좀 깎아줄게. 15억 달러에 조율해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중무역전쟁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재선이 이제 9월 달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촉박하죠.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잘 가고 있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놨는데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후보가 어떻게 됐죠? 또 단일화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발칵 뒤집어버린 거죠. 야, 이러다가 이거 정말 골치가 아프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이슈를 끄집어낸 거죠. 국내의 이슈를 해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에게는 두 가지 카드가 제가 있다고 작년부터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왼쪽에는 뭐 들고 있다? 중국. 오른쪽에는 뭐 들고 있다? 북한이죠. 국내의 이슈를 해외로 돌리는 미중 무역전쟁, 중국을 괴롭히겠다는 히든카드 하나. 그래서 자기의 지지율을 올려주겠다. 백인 우월주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북한을 개방시키겠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역전쟁은 우리가 작년의 무역전쟁과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과연 정말로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을 다시 한번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전하고 상황이 다르죠. 이전에는 미국의 고용지표나 실업률 지표,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들이 상당히 좋은,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야,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 아니죠. 미국도 산업이 지금 뭉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2019년도처럼 크게 퍼지게 또는 크게 확장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트럼프 역시도 타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뭐다? 재선을 위한 다시 히든 카드를 꺼내는 거고, 하지만 엄포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한다?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지, 너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리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발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콩 관련주, 우리가 미국에 중국에 콩 팔아 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테마주죠. 셰일가스 관련주, 우리나라 셰일가스 실제적으로 얼마나 미국 가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히터로 관련주, 그죠? 다 테마주죠. 실제적으로 실적이 없고 거품이죠. 물론 그런 종목들을 보는 건 좋습니다만 핵심은 미중 무역 관련주로 발발을 해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좋은 종목들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박수를 쳐야 된다는 거죠. 아싸! 내가 이전에 잡지 못했던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오늘 나왔던 거지. 저번 주에 제가 무료 신청방 1100명이 있는 방에서 종목을 7개를 추천해드렸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7개 종목, 전 종목 다 수익이 아니고 전부 다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대박이 났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보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왼쪽에는 히든프가 중국을 들고 있다, 오른쪽은 북한을 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또 뭐 했죠? 한창이라는 대북 관련주를 어제 또 간만에, 오랜만에 제가 일당이나 한번 벌어보자 하면서 어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8% 정도 수익은 나왔죠. 그죠? 한 2, 300 사가지고, 그죠? 한 20만원, 10만원씩 벌었으면 일당은 충분히 나왔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가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또 대북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직은 트럼프가 크게 판을 안 벌렸지만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또 북한 이슈를 꺼내줘야지, 지지율을 올려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는 매수의 기회, 대북 관련주는 이제 코로나가 잡혀가는 흐름을 보면서 코로나가 잡혀간다, 트럼프가 조만간 또 북한을 끄집어내겠구나까지 이해를 한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될지 힌트는 나오겠죠.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세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산업재편입니다. 자, 요 이야기는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이슈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산업인데요. 제가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저랑 매매를 했거나 저를 본 방송을 보신 분들 또는 무료 카톡방에서 저를 거쳤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법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잔혹사. 왜 이제 이해가 안 되는지 스토리나 한번 이야기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니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려요.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팔고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한 달 동안 보유하다가 지쳐가지고 팔고 나니까 또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돈이 어디 갔죠? 국제유가 급락한다고 하니까 우와, 국제유가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하고 매수했더니 어떻게 됐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수익률, 말 그대로 깡통이 돼버렸죠. ETF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국제유가 갔다가 이제 뒤늦게 뭐합니까? 바이오주 들어가가지고 어제부터 바이오주 또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은택트 관련주 뒤늦게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재미를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산업이 재편이 좀 됐던 것들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이도 마찬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산업은 코로나의 이전과 이후로 재편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방에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주식만 하니까 산업이 재편이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체감이 되지도 않고, 그죠?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을 보니까 그런 흐름은 보이더라고. 자, 코로나가 처음에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뭐였죠? 마스크 관련주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스크가 없어가지고요. 300원, 500원 하던 마스크들이 갑자기 품절이 되고, 쿠팡에도 없고요. 마트에도 없고, 약국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스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스크 관련주를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적 마스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정부에서 마스크를 조율을 하고 집행을 하고 못 팔게 하고 마음대로 해외 수출을 막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스크가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관련주는 당연히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주가가 오르니까, 문자가 오니까, 누가 이야기하니까, 누가 수익이 낮다고 하니까 뒤늦게 따라붙게 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스크 관련주, 필터 관련주, 제지 관련주 전부 다 급락이 나와버렸죠. 두 번째, 진단키트입니다. 자, 제가 이미 2주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식은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는 거예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저점에서 사서 기다렸다가 내 종목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내가 산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나는 팔 준비를 하는 게 주식입니다.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뭡니까? 한국의 진단키트 요구하고 뭐하고 했던 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이미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상황에서 뭡니까? 위에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개인들을 꼬셔야죠.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그 급등이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되겠죠. 떠넘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요동을 쳐야 되겠죠.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주가가 급등도 하고 막 하니까 또 달라붙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빼버리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다른 종목들은 빌 되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급등도 막 나오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또 안 돼 있는 거죠. 좀 지나니까 갑자기 또 돈들이 어디 갔더라? 진단키트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은택트 가는 거죠. 아, 이거 아차 늦었구나 싶어가지고 또 이거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언택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호를 지릅니다. 대표님, KG 모빌리언스 샀는데 잘 갑니다. 잘 가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자기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KG 모빌리언스가 또 올라갑니다. KG 니시스가 올라가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올라갑니다. 셔틀뱅크가 올라가고요. 잘 가죠? 행복합니다. 야,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매수한 포지션이 어딘지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매수하고 올라가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아직까지 빠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건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자각을 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죠. 이미 시장은 어떻게 된다? 돌고 돈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언택트 관련주 하는데 나는 사실 언택트라는 단어를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2주 전에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대표님, 언택트 관련주 뭐가 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택트가 뭐지? 제가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씩은 저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 모르는 거 많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언택트가 뭐지? 이놈의 신조어는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보면 그죠, AI부터 해가지고 그죠, 별별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주가들이 움직이면 계속 신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죠. 언택트 관련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언택트 관련주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주식을 매매하실 때요,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많이 하죠. 다음에 한번 잡아야 되는데, 주식의 매매 방법은요, 분석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요, 재무제표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요. 또 제가 TV에서 방송했던요, 그죠? 볼린저 밴드도 있고요, 파라볼릭도 있고요.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핵심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단 한 줄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식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에서 그럼 좋은 종목 말고 흐름, 기류, 추세,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추세 아닙니까? 추세라는 거죠. 좋아. 언택트라는 관련주 글자를 모른다. 나는 영어 공부 언택트 스펠링도 모르겠다. 좋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럴듯한 이런 PPT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내가 얘기 적어놨잖아. 투자자의 접근 방법. 대표님, 어떻게 하면 대표님처럼 매매를 잘 합니까? 대표님, 뭘 보고 매매를 했습니까? 대표님,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대표님, 기법이 뭡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TV방송에서 이번 고수회전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거였다고 이야기해드렸죠. 제가 10년 동안 전문가들이 TV에서 나와가지고 방송한 내용들 사실 다 봤었고, 다 훑어보고 있고, 지금도 봅니다. 공부한다고. 그런데 내가 개인 투자자였거든. 내가 개미 투자자였거든. 나도 예전에 돈 내고 가입해봤거든. 그 먼 10년 전에 99만 원짜리 유료 사이트도 가입해봤거든. 다 분석을 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는 거지.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천재가 아닌데 다 못 외우겠더라는 거지. 전문가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지 않잖아. 제가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잘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 꿈도 주식 꿈꿉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도 안 먹고 주식만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되죠.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은요,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 소크라테스. 제가 왜 적어놨겠습니까? 장난으로, 농담으로, 멋진 말들, 수치들, 지표들, 그럴듯한 글들 안 적고 제가 왜 적어놨겠습니까? 요거 사실 5분 만에 만들었긴 했지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요. 너 자신을.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대표님, 감이 뭡니까? 실전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야기해드린 거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보게 되면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감을 잡으라는 거지. 딱 한번 잡아봅시다. 뭡니까? 움직이잖아. 이거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스크가 끝물이네? 그러면 된 거예요. 진단키트가 움직이네? 언택트가 움직이네? 비대면이 움직이네? 글자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그런데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언택트가 뭐냐, 언택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배달의 민족 음식 시켜 먹고 쿠팡에 시키고 결제하고 핸드폰으로 하고, 이게 언택트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언택트를 또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언택트를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언택트를 확장을 시키면 그 기존에는 뭐가 있냐라는 거지. 통신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맞죠? 언택트, 무선통신도 당연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택트에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진일보한다고 하게 되면 뭐가 움직일 거냐? 뭐가 움직일 거냐? 결국은 이야기했다시피 또 다시 한번 5G가 움직이게 되겠죠. 두 번째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이 재편이 됐고요. 또 뭐합니까? 코로나가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니까 뭐가 올라왔다? 갑자기 GS 리테일,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 관련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사 먹으니까. 또 푸드웰 같은 종목들,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음식료도 올라오고요. 의류 관련주도 올라오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맞죠? 하물며 망했던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같은 여행 관련주들도 올라왔고요. 비행기 관련주, 항공주죠. 그죠? 항공주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여러분들한테. 야, 과연 얘네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여행 관련주들이 올라오는데 정말로 얘네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으냐라는 거지.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 올라오는데 편의점 관련주들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야. 지네들이 아무리 팔아봐야 5천만 명밖에 못 팔어. 그럼 이게 실적이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한계 부딪히면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죠. 내수주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분기점까지 올라왔다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을 봐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갑자기 뉴스가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다? 이런 흐름들을, 추세들을 너무 보지 않고 단지 오늘 움직이는 주가, 내일 움직이는 주가, 매수해서 오늘 내일 안 움직이냐 이것만 본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다? 코로나 산업이 재편이 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합니까? 막 편의점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의류 관련주 움직이고 항공 관련주 움직이고 그죠? 그죠? 여행 관련주 움직이고 화장품 종목들 막 움직이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다? 야, 결국은 이게 움직이게 되면 IT도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왜? IT도 사람들이 매장을 가지 않고 핸드폰을 바꾸러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다 바꾸지 않으니까 안 올랐던 거거든. 결국은 경제가 재개된다고 하면 IT 가전제품이 팔린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부속품들도 팔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야, 단기적으로 편의점 관련주나 화장품이나 물론 화장품도 괜찮아요. 나쁘다는 이야기다.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들은 이런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경제가 재개되다 보면은 야, 이거에 대해서 야, 이제 산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수주고 향후의 산업의 동향을 본다고 하면 다시 더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본 거죠.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미중무역전쟁 같은 이슈들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던 게 똑똑똑똑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IT 강국입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 미주 시장에서 LG와 삼성이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TV까지 매출 1위고요. 여전히 뭡니까? 삼성의 핸드폰도 1위고요. 여전히 반도체도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5G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화웨이한테 뒤처져 있지만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뭡니까? 오늘 LG화학 뉴스 보셨죠? 그죠? 드디어 점유율 1위까지 올렸다라는 뉴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런 그림들을 보겠지만은 뭐다? 조금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으면 수혜를 받을 때 떨어졌던 종목들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뭐다? 대한민국의 상위 1%니까 좀 더 큰 걸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한 거죠. 국가의 산업과 정책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보니까 결국 뭐더라? IT가 아니었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번 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지루할 때 주식을 사놔야 된다. 남들이 사지 않는 종목을 사야 된다. 움직이지 않을 때 사놓고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이번 주 일주일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느냐. 주식이라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고점에서 사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저점에서 사면 수익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가가 고점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이 종목을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12월 24일 날 파미셀, 시젠 이런 종목들이 12월 24일 날 주가가 고점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못한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머리만 돌린다고 하게 되면 뭐다? 우리나라가 밀어주는 업종,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산업,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였냐고 딱 져보니까 유일하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IT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대표님은 저는 저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저도 이쪽 저쪽 흘끼들끼 눈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른 전문가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가끔씩 지켜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제가 오늘 회사에서도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유일무이합니다. 단타를 안 하는, 급등주를 안 하는, 테마주를 안 하는, 무료 카톡방에서도 종목을 6개, 7개씩 던져주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찾아와 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을걸요? 몇천 명의 전문가가 있어도. 왜 그러냐? 그게 돈 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 방법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종목을 아무리 단타 종목, 급등 종목을 줘도 여러분들 절대 수익 못 봅니다. 왜냐?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멘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 조금 내가 매수를 잘못했다. 대표님이 사라는 가격보다 더 높게 사버렸습니다. 대표님이 조금 사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요로 많이 사버렸어요. 큰일 났지? 대표님이 손절하라고 했는데 저 바빠가지고 오늘 손절 못했습니다. 애가 옆에서 징징대가지고 오늘 갑자기 회의가 생겼어. 주식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스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해서 가끔씩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은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왜 좋냐? 참 이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듭니다. 매수하면 심장이 콩닥콩닥 수익 나면은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면서 와 내가 오늘 뭔가 한 게 한 것 같은 느낌 들죠. 우리도 오늘 그런 매매 좀 했죠. 어제 뭐 했습니까? 한창. 그죠? 어제 매수해가 5%, 오늘 또 막 장중에 급등. 또 뭐 했습니까? 아침에 SF 반도체 사니까 막 급등 막 나오고 오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IT라는 종목들은, IT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더라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좀 높게 매수를 해도 실수로 좀 많이 사도 또 좀 물린다고 하더라도 뭐 한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지. 왜?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에서 뭐합니까? 올해 2020년도 투자 설비 그대로 하겠다. 또 정부에서 소부장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주가가 안 올랐다라는 거였지. 가장 핵심은 주식은 시소라고 이야기했죠. 한쪽에 돈이 몰리게 되면 깔아앉게 마련입니다. 가벼운 쪽은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
주가는 내려와요. 그리고 안보리 쪽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저번 주에 매수했던, 이번 주에 매수했던 STI 급등주가 아닌데 10% 급등했어요. 며칠 전에 매수했던 KH바텍 오늘 1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 그저께도 매수. MC넥스 매수한 지 3일밖에 안 됐죠. 그죠? ICD 쉬지 않고 매일 올라가고 있죠. DBI텍 계속해서 신고가죠. AP시스템 안 간다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틀 동안 8% 정도 올라왔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종목들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가지고 몇 번의 수익을 내게 되면 사실 다른 종목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을 앉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야 나는 편안하게 나도 돈 좀 벌어 보겠다라고 매매를 했는데 막상 주식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야 여기서 급등 저기서 급등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혹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대표님 투자자의 접근 방법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대표님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대표님 볼린저 밴드 봐야 됩니까? 일목균형표 봐야 됩니까? 대표님 TV에서 말한 종목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진짜 많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이야기하죠. 야 책 보지 마. TV 보지 마. 재무제표도 보지 마. 감만 잡어. 추세만 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분 내에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다? 시장에는 이게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꼬셔야 되니까 약 팔아야 되는 거죠. 뭐 이거야 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내가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해도 상관없죠. 그죠? 약 팔아야 되니까. 약 팔면 잘 넘어오거든.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으로 내가 어떤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동생이 매매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시험 망치는 거 아니죠. 뭐 경상도 말로는 똥통이라고 하는데 똥통이 어쩌다가 수익 시험 잘 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시험을 잘 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 번째는 뭡니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을 볼 때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아, 미중 무역 전쟁이 왜 발발을 했느냐? 이것만 딱 알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시장의 추세를 보는 거죠. 야, 이거 이제 시작한다. 또는 놓쳤으면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바이오주를 딱 놓쳐버리는 순간 손가락을 진짜로 본드로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바이오주 안 합니까? 네, 계속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늦었거든. 인정합니다. 늦어버렸거든. 들어갈 타이밍을 봤는데 못 잡았거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는 있었지만 분명히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 내가 팔아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판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보내준 거죠. 그리고 뭐 한다? 추세를 보는 거지. 핵심을 보고 추세를 보지. 야, 우리가 비록 이거는 놓쳤지만 시장은 어떻게 한다? 계속 돈단 말이야. 급등한 종목은 떨어지고 급락했던 종목은 올라오고 이쪽에 돈이 몰렸으면 다음은 저쪽으로 가고 고고하고 돈들은 계속해서 돌고 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주들이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또 올라오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주식을 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적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아주 간편한, 단순한 여러분들이 들어도 맞는 말이네. 대표님 말이 맞네. 그냥 쉽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어렵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 정도 생각은 다 하시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도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종목의 큰 택은 제가 합니다. 그죠? 그거야 또 제가 하죠. 놓친 거는 보내주고 추세를 보고 놓치면 과감하게 보내주고 생각을 조금만 흐름을 조금만 감을 잡으면 요거 다음에 어떤 애들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 매수해. 그냥 생각대로 FM대로 매수해. 매수하면 주가가 바로 가냐? 안 가지. 왜? 돈들이 흘러가면 시간이 좀 걸리지. 좀 기다려. 기다리니까 그냥 알아서 터지잖아. 그리고 오늘 IT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벌써 무슨 생각한다? IT 다음에 또 뭐가 움직일까? 벌써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IT가 어느 정도 오르고 주가들이 빠지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빠지겠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가? 이미 답은 제가 드렸죠. 이미 언제 드렸다? IT 오르기 전 이미 저번 주에 다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야금야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들 금방 올라옵니다. 느린 것 같지만 느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너무 눈이 높아요. 우리가 1년에 12개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저는 이런 이야기 진짜로 매주 합니다.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려고.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1년에 12개월입니다. 한 달에 10% 수익을 내게 되면요. 곱하기 12를 하면 몇 프로입니까? 120%죠. 아니죠. 그죠? 12%에 다시 또 12%에 12% 하면 120% 아니고 150%가 넘어가죠. 수익률이. 사실 한 달에 5% 수익만 벌어도 1년 동안에 원금 100%는 나옵니다. 원금 100% 버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1년이면 6천만 원이고요. 2년이면 1억 2천이고요. 3년이면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요. 그죠? 한 5년 되면 한 10억 되겠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돈 번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저는 저밖에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벌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5% 버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5%면 한 1년에 100%인데 2년이면 얼마입니까? 200%가 아니죠. 240%죠. 230%인가요? 3년이면요. 360%입니까? 아니죠. 500%죠. 4년이면요. 700% 넘어갑니다. 대박이 나는 거죠. 한 달에 5%도 벌어도 됩니다. 되게 쉬워 보이죠. A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5% 수익만 나면 돼요. 얼마? 한 달 동안 보유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심택이라는 종목을 매수했어요. 한 달 동안 홀딩해가지고 5% 수익만 나면 돼요. 엄청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5% 수익은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근데 왜 돈을 다 못 버느냐는 거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는 뭐 급등 오늘도 대박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 사실 우리가 종목을 매수해서 한 달 동안 홀딩해서 5% 수익 내는 거 가능하거든요. 좋은 종목 매수해서 저점에서 천천히 잡아가지고 잡았으면 한 달 동안 일단 냅둬버려라. 설마 5% 안 올라가겠느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그죠? 여기서 확 이러는 종목들 잡으니까 분명히 5% 수익인데 욕심내다가 똑 떨어져가요. 마이너스 10%. 또 손절해서 10%.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자의 접근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목은 제가 컨택을 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중심을 좀 잡으시고 여유를 조금 가지시라는 거지. 어제도 오늘도 저번 주도 종목 매수했는데 대표님 KH바텍 매수한 지 하루 됐는데 대표님 KH바텍 손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저번 주에 많이 나왔죠. 그죠? 누가 그런지 기억도 안 나네. 기억나십니까? 대표님 KH바텍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 매수해가지고 이틀을 못 기다려. 그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손절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홀딩하고 더 살 생각하세요. 그죠? 지가 알아서 추세는 가고 있는데 못 기다리는 거지. 못 기다리는 거지. 제가 또 차트 선을 상당히 잘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가 알아서 갈 길 가고 있는 건데 라인 딱 잡아놓고 우리는 이거 돌파하는 거 한번 기다리면서 이거는 제가 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지는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수렴하면서 힘을 압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야 이제 거의 끝물이구나 싶어서 매수해가지고 하루 딱 지났는데 주가가 안 올라온다고 대표님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무료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노답이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횡보, 한 번 더 슈팅. 그죠? 지금까지는 각도가 스무스하게 갔다 오고 가게 되면 이제는 주가가 각이 꺾이겠죠. 흔들 한 번 더 슈팅. 그리고 우리는 차익. 계좌의 20% 수익. 지금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죠. 그죠? 덕산네오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덕산네오스도 어제 이야기 나고 대표님 이거 안 갑니다. 아우 내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더 살 생각을 해야지. 더 살 생각을 해야지. 잡아놓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슈팅. 여기까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35,000원 넘어갈 건지 안 넘어갈 건지 보겠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매물대 조금 있네. 대표님 매물대가 뭡니까? 봉들이 자글자글. 그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매를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하다가 이제 그죠? 주가가 올라오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슈팅 쉬고 다시 올라오면 부딪히겠죠. 찍고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 꼬꾸라질 건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봐서는 당분간은 일단은 IT 종목들이 움직일 거예요. 왜? 첫 번째 움직이지 않았다. 두 번째 역시 우리나라의 대장주다. 다시 한번 당부에 이야기를 드리지만 항상 유행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유행과 트렌드는 다릅니다. 유행은 잠깐 팽수처럼 났다가 가는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유행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자잘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 우리는 트렌드,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과 업종.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약간 느리겠지만 결국은 더 큰 돈이 되는 업종과 섹터와 종목들을 우리는 갈구를 하는 거죠. 너무 가벼운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섹터, 마지막으로 주가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 개인들이 보지 않는 종목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 체험방 1100명 있는 방에서 드렸던 7개 종목 전부 다 폭등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오늘 좀 진행하고요. 네, 뭐
개인적인 개수 좀 바빠가지고 저녁에 또 회의도 있고 해서 좀 바빠서 뭐 올해는 못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좀 진행을 하고요. 뭐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산업의 재편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의 대장 주주를 잡아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투자 접근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난 집에 가지 마라. 불난 집에 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은 팔고,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종목은 사라. 거꾸로 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또 우리 종목 불끈불끈 날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들 되십시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